자, 그다음 245페이지 이제 제3자 뭐 허가나 승낙 기키대인데, 자 이건 뭐 저기 그 등기할 때 토지나 뭐 이런 부분 각종 이제 뭐 허가 등을 이제 받아야 할 때 뭐 이거는 그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 대상 들어가야 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때하고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뭐 이런 부분이 등기 신청할 때 이게 함께 들어가야 등기가 이루어지고, 만약 이제 이게 첨부가 안 되면 등기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일 때, 이때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가는 뭐 어느 경우에 받냐 그거 등기법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중개사법에서 해야 되죠. 근데 쭉 설명 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46페이지 가시면 2번 뭐 농지나인데 농지와 관련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하려면 일단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원칙은 발급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하고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뭐 그런 거 이제 쭉 나있는데 그거 다 농지법 할 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 이제 농지와 관련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게 이제 첨부가 되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가시면 뭐 민법상의 재단법인, 학교법인, 뭐 외국인, 전통사찰, 항교재단 쭉 나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 개별법에서 각각 효력 요건으로 뭐 허가 받아야 된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의 이제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이니까 재산 가지고 법인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기본 재산을 뭐 처분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주무관청에 이제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유효권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이제 학교법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재산, 이거 이제 처분하려면 뭐 관할청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법인에 뭐 요즘 가장 문제된 게 유치원. 유치원이 학교겠어요? 학교 아니겠어요? 유치원이 학교겠어요? 학교 아니겠어요? 광고 넣을 때 그러잖아요. 학교 교육의 시작은 유치원부터라고. 그래서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가날이 틀린 거야. 그래서 저기 어린이집은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유치원도 그 사립으로 보기 때문에 뭐 처분하려고 그러면 관할청 기대인데, 유치원은 이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뭐 허가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런 거 쭉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되는데 중개사 시험은 이것까지 출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참고해서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48페이지 가시면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청할 때 이때는 이제 대리권한을 이제 정리하는 정보가 첨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임의 대리인하고 법정 대리인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하는 거고, 거기서 4번 보세요.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와 같은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래 이제 법인이 아니니까 등기는 안 되는데, 등기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 뭐 종중이라든지 자 문중 같은 경우 등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 즉 등기부상 등기 명의는 법인이 아닌 사단 명의로 해서 등기가 돼요. 근데 이때 등기 신청은 해당되는 이제 사단이나 또는 재단이 관리자나 대표자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관리자 또는 대표자와 관련해서 대표권이 있다. 자, 이걸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에 보면 기억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 신청할 때는 일단 해당되는 실체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얘네들은 법인 등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첨부가 돼야 되냐? 첫 번째 정관. 그래서 조직이 있다는 것, 정관 또는 규약. 그거 이제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언을 조심해야 돼요. 니언 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관리자다, 대표자다. 즉 신청한 사람이
관리자다 대표자다 이걸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 선임 등과 관련해서 선출과 관련된 의사록 또는 선임서 그게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관리자하고 대표자나 대표자로 해당된다는 걸 정관이라든지 규약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야. 입증이 안 되는 거고 관리자 또는 대표자 선임과 관련해가지고 선임에 관련된 의사록이나 또는 선임서 자 이게 첨부가 돼야 돼. 그래서 정관 자체 규약 자체는 뭐 무슨 목적으로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것만 들어가 있고 대표자가 누구고 관리자가 누구다 그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자나 관리자는 항상 바뀔 수가 있잖아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당시 관리자나 대표자에 해당한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즉 선임과 관련해서 의사록이나 또는 선임서 이게 첨부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법인이 아닌 사단 등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 정관을 첨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관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따로 뭐가 있어야 되냐. 선임과 관련된 의사록이나 또는 선임서 이런 게 첨부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는 것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뒤거 보시면 사원총회 결의서가 첨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원총회면 전체 모임에 있어 결의서예요. 이거는 어느 경우만 대상이냐면 등기 관리자로서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처분 등을 할 때, 즉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이때는 처분과 관련해서 그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때 들어가는 게 뭐냐? 사원총회 결의서요. 전체 이제 모임에서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티것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은 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적 신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그게 첨부가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일단 자주 출제해야 돼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러니까 얘가 이제 특수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주 출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신청인의 이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자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관리자 일단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자 이거 신청서에 일단 기재를 하죠. 자 근데 이제 등기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등기부상에 이미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가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청인의 주소하고 증명과 관련해서는 주로 등기 관리자 관리자로 등기되는 사람이 실존하는 사람이다. 즉 허무인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 관리자와 관련해서는 주소 정보 이게 첨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주소 정보와 관련해서는 누구께 들어가야 되냐? 등기 관리자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어요.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관리자 즉 매수인 것만 뿐만 아니고 누구 것도 같이 들어야 되냐. 등기 의무자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도 그래서 이게 예외입니다. 자 일단 등기 관리자는 들어가는 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 등기 관리자 들어가는 건 허무인이 아니냐 이거 확인할 때 들어가고 얘는 왜 들어가냐. 일단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양도소득세 내야 되니까 얘 주소 어디 있는지 하고 주민등록번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이 지금 등기된 이후에 얘가 또 저기 뭐 주소 변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 이제 주소 변동이 있으면서 다른데 또 뭐 부동산 인지검증 그거 확인해야 되니까 얘 건 들어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관리자뿐만 아니고 누구 것도 들어가냐. 등기 의무자가 들어가.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크게 보면 주소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 보면 새로운 등기명이 되는 등기 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로 3번에 보면 제출 대상 등기에 그래서 1번 등기 관리자가 등기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되고 그게 둘째 줄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 관리자뿐만 아니고 누구 것도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함께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주소 증명은 일단 누구께 원래 들어가냐? 등기 관리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때만 등기 관리자뿐만 아니고 누구 것도 들어가냐? 등기 의무자도 같이 들어가냐? 자, 그래서 일단 8번 주소 증명은 일단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등기부상 등기되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제출하는데 소유권 이전일 때만 관리자뿐만 아니고 누구 것도 들어가냐? 의무자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도 함께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원래 이제 등기 관리자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일단 부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등기 관리자 성명 이거 기록할 때 관리자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세에 부과하기 위해서 각각 주민등록번호를 부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부동산 등록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249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제 개인이면 출생하면서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다 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밖에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이제 대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은 누가 부여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부여해요. 특히 국제기관하고 외국정부 그거 잘 조심하시고 시험 문제 뭐 외교부 장관이 부여한다 그건 아닌데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부여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여러분들 시간 되면 법인 등기부 등본 하나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일 위에 첫 번째 칸이 등록번호라고 해가지고 이게 번호가 있어요. 이게 이 등록번호가 지금 여기 나 있는 법인의 등록번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 설립 등기가 되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게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걸 기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하고 재단,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법인인데 대한민국에 국내 영업소 등을 두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 외국 법인 중에서 대한민국에 영업소가 없다. 이때는 등기와 관련해서 번호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꼭 이게 적용 안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 그냥 시장군수구청장. 사무소 소재지 이게 꼭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군수구청장. 자, 그 다음 제외 국민하고 외국인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제외 국민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외국인이에요. 이건 제외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돼 있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야. 그래서 재외국민은 일단 아직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어디서 사느냐? 외국에서 산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교포라든지 그 같은 경우 아직 미국 뭐 영주권이나 그런 거 취득 안 했다. 그러면 국적은 아직까지 어디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돼 있으면 국적 자체가 뭐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외국민 외국에 사는 사람이 지금 아직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있대. 그러면 이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하려고 한다. 아니면 등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때 등록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이때 등록번호 부여가 그 기준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기준이 이거예요. 대법원 소재지요. 그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관이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적일 때는 주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주로, 해당되는 이제 출입국, 지방 출입국 사무소장이 주로 부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재외국민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재외국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고, 단지 거주를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안 하고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일단 그게 마지막 나와 있는 네 번째, 얘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등기소에서 부여를 하는데 어디가 대상이냐?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관. 그러니까 뭐 대법원 소재지가 지금 서울 서초동에 있어요. 서초동이 이제 중앙지법인데 중앙지법의 관할 이제 등기소에서 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특이하니까 잘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시험 문제 종종 출제해야 되는데, 위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누가 부여하냐? 국토교통장관. 그 다음에 이제 재외국민이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재외국민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나 그런 거는 주로 이게 많이 출제가 돼요. 세 번째 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아니면, 외국 법인인데 국내 사무소 소재가 없다. 그럼 이때는 시장구수청장이 부여하는데 이때 기준이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이와 같은 이제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소유권 관련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일반의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이게 첨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하고 건물과 관련해서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 이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 일단 대장상 멸실이 돼야 멸실 등기를 해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대장,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그게 각각 첨부가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이나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이런 거 할 때 이때도 첨부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소유권 관련된 등기 아니죠?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보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대장은 첨부되는 게 아니에요. 대장 첨부는 일단 소유권 보존 이전,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표시 부분 변경 또는 뭐 경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멸실 등기할 때 이때가 첨부가 되는 거고,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할 때는 그게 나 있는 대장은 뭐야? 첨부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로 1번 그걸 잘 유념하시고. 자, 그 다음 250페이지 가시면 이제 건물의 도면이나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건물의 도면은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건물 도면 첨부가 되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가 첨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도가 첨부가 되는 건
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토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용익 물건을 설정하는 게 가능해요. 원래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가능해. 그리고 여기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 그 사용하는 부분 이걸 특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정과 관련해서 도면에다가 특정되는 부분, 자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건물일 때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이 아니고 건축물 도면에, 그리고 토지일 때는 지적도에 이걸 각각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게 지금 지적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일부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특정된 부분, 어느 부분을 이제 사용할 거냐 이거와 관련해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 지적도가 이제 첨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도면하고 이제 지적도인데 건축물 도면은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들어가고 건축물 도면도 이제 어느 경우에 들어가냐 일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용익 물건 설정할 때 이때는 사용되는 부분 특정해 주기 위해서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첨부되는 서면입니다. 종류는 많은 것 같은데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건 별로 없어요 이게. 어느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냐면 금융계약서나 뭐 거래신고는 잘 출제 안 되고 아까 했던 거 240페이지가 가시면 4번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거죠. 등기필 정보. 이거는 일단 공동 신청할 때 누구 거?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상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3페이지 가시면 5번 인감증명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도 일단 등기 의무자께 들어가는데 등기 의무자가 등기부상 뭘로 등기가 됐을 때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을 때 그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이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봐주시고 뭐 제3자에 의한 허가나 신청 그런 거는 뭐 요즘은 잘 출제 안 되니까 그거 이제 그냥 봐두시고 자 248페이지 가시면 8번 등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 것만 제출하냐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권리자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고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것도 각각 제출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이거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이제 등기 권리자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한 거 그거 발급하고 그게 가로 2번 법인이나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쭉 나와 있죠. 거기에서 조심할 것 얘는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발급하냐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발급한다. 얘를 잘 봐두시고 자 그래서 그 정도가 여러분 이제 그 신청과 관련해서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252페이지 가시면 등기 신청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기 신청은 일단 등기소에 방문해서 출석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하고 그 다음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하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52페이지 보시면 방문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소 직접 방문해서 주소해서 신청한 것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출석하는 경우 제출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대리인도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임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 자격자 대리인
뭐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할 때는 자격자 대리인이 각각 출석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로 2번에 자격자 대리인의 사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 자격자 대리니까 법무사나 변호사가 자격자 대리인인데 법무사도 그러면 등기소 직접 가서 해야 되냐 그 이야기인데 사무원 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야. 사무원 시켜서 하는데 또 몇 명을 하냐 뭐 몇 명 그 중개사 뭐 알 필요 있어요. 원래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첨부 서면 한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기 신청할 때 첨부됐던 서류 중에서 뭐뭐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하는 게 뭐냐면 한부 청구해. 그리고 이때 한부 청구가 있게 되면 원본은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데 등기관이 사본 갖다 놓고 원본 이제 돌려줬다고 그걸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2번에 나인 것처럼 다음의 서류는 한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작성한 위임 정보, 그 다음에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제출했던 위임 확인 서면서, 아까 등기 필정 부실하면 확인서 쓴다 그랬죠. 그런 거는 한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재발급할 수 있는 게 또 한부가 안 돼요. 인감증명서라든지 법인 등기부라든지 주민등록등본 그런 거는 별도로 이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돌려준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것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252페이지 가시면 이제 2번 전자신청 나인데 전자신청을 일단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아니야. 이건 이제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등기 신청을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사용자 등록이 돼야 돼요. 사용자 등록이 돼서 관련된 뭐 정보가 입력이 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 254페이지 가시면 254페이지 제일 위에 사용자 등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전자 신청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해 가지고 전자 신청하겠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겠다 해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돼.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등기소 출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소와 관련해서는 관할의 제한이 없어요.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는. 그래서 이거는 전국 어디에 있는 등기소 가든지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자 등록 신청할 때는 신청서 작성하고 그 다음 신청한 사람 자기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사용자 등록은 누가 할 수 있냐? 개인, 즉 자연인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전자 공인 인정이 되는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격자 대리인이,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이와 같은 자격자 대리인도 사용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1번 가로 2번에 이제 1번 보면 의회에서 나인데, 자, 전자신청하기 위해서 등기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 등기 신청 전에 뭘 해야 되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자인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가요? 법인 들어가요. 근데 법인 들어가는데 법인이 아닌 애가 있죠. 이거 법인이 아닌 사단도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 있냐 그 내용인데, 얘는 법인이 없으니까 등기부 없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전자신청과 관련해서 사용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254페이지 그게 어디 나있냐? 밑에
밑에 저기 동그라미 2번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은 보세요. 니은 보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 되느냐? 법인만 되는 거예요. 법인. 자,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 중에서도 자격자 대리인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업으로 한 사람만 자격자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이 가능하고 개별적 임의 대리인은 전자 신청과 관련해서 사용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등록하게 되면 등록의 유효기간 자, 기본적으로 이제 3년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 기간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게 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과 관련해서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필요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동그라미 3번 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그 원칙은 3년으로 한다. 그리고 니은 연장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할 수가 있고 뭐 연장되면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가로 3번 뭐 업무 처리 지침에서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당사자 본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전자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법인 각각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니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얘는 법인이 아니니까 전자 신청과 관련해서 사용자 등록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가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에요. 그 대리인과 관련해서는 그게 끝에 보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리인 중에서는 누구만 되느냐? 자격자 대리인 이 사람만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냥 자, 그래서 일단 시험은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안 해요. 뭐 살아가면서 등기 한번 할까 말까인데 뭐 가가지고 뭐 전자 신청해가지고 사용자 등록해서 뭐 전자 신청하고 그러니까 거의 개인은 안 하고 주로 이쪽에서 많이 하는 거야. 얘네들은 뭐 등기 자체가 이제 업이니까 법무사나 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해요. 또 뭐 등기소 가가지고 또 신청서 작성하고 또 뭐 인감증명서 또 제출해야 되고 뭐 살면서 한번 할까 말까 등기를 뭐 이런 절차 거쳐가지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거의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차피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 시험도 일단 홍보를 해야 되니까 출제를 하는 거죠. 앞으로 전자신청 많이 하라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자주 출제돼. 자,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이 틀려 이게. 얘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몇 년이냐? 3년을 하도록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신청할 때 어떻게 하냐 절차 나인데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시간 되면 그건 한 번씩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57페이지 가시면 등기 신청 이루어지면 접수하고 이제 심사와 관련해서 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등기 신청, 등기소에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자, 등기소는 일단 신청된 내용을 접수를 하고 접수 번호를 부여를 해줘요. 그리고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 내용을 심사를 해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등기법 제29조에 정하고 있는 자 1호부터 11호 자 여기 원래 등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각하 사유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된지 여부 자 이거를 이제 심사를 하고 만약 각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 이걸 이제 등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처분이 각하 결정.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신청된 내용대로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신청된 내용대로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기록이 끝나게 되면 등기관이 자기가 부여받은 식별 번호가 있어요. 자기 이제 고유 아이디 번호가 있어요. 옛날엔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식별 번호 이걸 기입을 하게 되면 기입을 하게 되면 이때가 등기가 뭐가 된 거냐?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 완료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기록한 등기관이 자기 번호를 기입하면 등기가 어떻게 되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부상의 권리자로 등기가 된 등기 권리자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주고 그 밖에 뭐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등기라든지 이런 거는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와 관련해서 뭘 해주도록 되냐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이제 이와 같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관이 식별부호를 기입하면 등기가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식별부호를 기입해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된 것, 이거 효력은 언제 발생을 하냐? 이거는 접수한 때 소급해가지고 등기의 효력이 발생.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쭉 절차 나인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257페이지 보시면 그게 이제 등기 신청 접수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 등기 신청 접수 첫 번째 이제 신청서가 제출이 된 때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접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각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서 제출하면 뭘 해야 되냐?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하고 나서 나중에 뭐 서류 미비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각하 결정하는데 일단 제출하게 되면 뭐는 해줘야 되냐? 접수는 해줘야 돼요. 접수. 자, 그리고 이제 그게 가로 2번에 접수 시기 나인데 언제 접수가 되냐 그 내용인데 옛날엔 접수하게 되면 그냥 번호 적어가지고 접수증 줬어요. 근데 지금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그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신청 정보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하고 구별될 수 있는 정보가 입력이 될 때 접수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대상 부동산 소재하고 집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물건이 특정되잖아요. 이때 입력이 되면 접수가 된 걸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그와 같은 시기에 일단 접수가 이제 된 걸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8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 효력 발생 시기죠. 이거 이야기한 거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게 가로 3번 보면 효력 발생 시기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게 뭘 한 거냐? 그게 가로 3번 이건 나와 있어요. 가로 3번에 등기관이 자기가 부여받은 식별번호 이걸 기입하게 되면 등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러니까 접수한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소급해서 발생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효력 발생 시기에 일단 컨닝입니다. 그래서 그거 별표해 두시고 그거 이제 잘 일단 이해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 2월 1일 날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2월 28일 하면 안 되고 2월 20일 날 잔금 지급하고 2월 20일 날 등기 신청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2월 20일자 등기가 뭐가 되냐?
접수가 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등기 접수하고 여기 심사하고 뭐 각하하느냐 뭐 등기 실행하냐 이게 보통 접수가 되고 나서 2일 이내 결정해 주도록 돼 있어요. 뭐 각하하든지 아니면 등기를 하든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식별 부호하고 등기 완료가 된 게 만약에 2월 21일 날 완료가 됐다. 그러면 등기가 완료가 된 건 2월 21일이죠. 근데 지금 매매를 원해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즉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언제냐 이거예요. 21일이 아니고 뭐야? 20일 날 소유권 취득. 즉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된 걸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게 1번에 나 있는 큰힘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에 따른 효력 발생은 등기 완료했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 한 때 발생한 거냐? 접수한 때 발생한다. 그래서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뭐, 접수장에 기재해서 나 있는데, 그거는 뭐, 옛날, 종이할 때는 뭐, 접수장,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지금은 이제 전산정보 처리 지속위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동시신청 나 있는데, 그게 작년 29회 때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이때는 접수번호와 관련해서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동시 신청이 등기 신청 요건인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각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장애에 출제된 거야. 등기 신청하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위반해 가지고 동시 신청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등기 해당된 걸 뭘 해야 되냐? 각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그 박스에 보면 동시 신청하는 등기 얘가 나 있죠. 작년 1번이 출제가 됐어요. 한매 특약과 관련해서. 한매 특약과 관련해서. 그래서 한매 특약은 자, 지금 이제 매도자하고 매수인이 매매 계약하고 거래대금 2억으로 해서 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해 주는데 매도인 즉 갑이 5년 안에 지금 자기가 처분한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래대금하고 그리고 등기등과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과 관련해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지급을 하고 다시 자기가 사기로 특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때 맺어진 특약이 뭐냐면 한매 특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특약을 맺었으면 이 특약은 원래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만 효력이 있냐?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만 효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매건이라는 게 물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이제 한매 특약을 해놓고 만약에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하고 이렇게 계약했는데 나중에 이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하고 다른 제3자한테 또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하게 되는 등기하게 되면 이게 한매 특약 등기예요. 그럼 이거 원래 물건이 아닌데 채권인데도 등기를 한 거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민법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등기가 되면 여기 내용을 나중에 다른 제3자한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건 이 내용을 뭐야?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와 같은 한매 특약은 어떻게 등기해야 되냐? 일단 신청서를 2개 쓰는 거야. 지금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갑의 명의에서 을로 명의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한매특약은 이거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죠. 그래서 한매특약을 원인으로 한 한매권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서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 신청서는 두 개인데 얘 두 개를 함께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동시에 신청해 가지고 같은 접수 번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에 접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한매특약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게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이때는 한매특약 등기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매특약 등기는 일단 해당되는 물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신청해요. 그래서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매특약 등기 이게 주등기로 된 게 아니고 무슨 등기로 하냐. 부기등기로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는 2순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꼬리 팔았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소유자 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한매권 행사하면 얘는 등기순위상 후순위잖아요. 이게 효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동시에 접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1번 박스는 1번 한매특약 등기와 한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개의 신청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청서 두 개 쓴다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리고 한매권 등기와 관련 신청서 두 개 따로따로 작성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동시에 신청. 그러니까 같이 신청서 제출해야 이게 등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거 신청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각하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작년에 그게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 출제됐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민법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봐두시고 잠시 쉬고 그다음 보겠습니다.